로봇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섹터고 2차 전지를 넘어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담아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각종 종목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특정 종목들 급등 랠리가 좀 나와주면서 조선도 이제 상승 랠리가 나와주기도 했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말씀은 좀 꼭 드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현 시점에서 좀 주의하실 만한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25년이 밝아오고 사실상 이제 24년에 굉장히 안 좋았던 증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 대비해서도 너무 많이 못 올라가기도 했고 떨어질 때도 과하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정치적 리스크까지 우리나라만 이제 특수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과하게 증시가 저평가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래로 갈수록 우리의 이제 금융 제도 자체가 선진화될 거라는 그런 믿음도 있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좀 주의해야 될 만한 부분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우리가 안심할 만한 포인트는 분명한 팩트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을 좋게 바라볼 만한 부분, 그리고 왜 그걸 좋게 바라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그동안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부분, 환율이 안정이 돼야 외국인도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환율이 뭐 1480원이 넘어가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주다가 1468원까지 사실상 환율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1468원까지 떨어진 게 떨어진 거냐, 이 정도면 여전히 높은 환율이다.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추세 자체가 꺾였다는 게 중요하고요. 단순히 환율이 꺾였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추가로 더 보셔야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원래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했던 부분이 뭐냐면 달러 인덱스는 물론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횡보하고 있었는데 이 횡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니까 사실상 달러 가치는 어느 정도 평이한 수준인데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한 차례 더 올라갔는데 오히려 환율은 떨어졌다. 이렇다라는 것은 달러가 더 강해져서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원래 약해지는 게 정상인데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원화 가치가 사실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관점에서 환율이 안정됐다라는 것은, 안정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율 방어가 이제 슬슬 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결국 이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이 돌아올 것이고, 실제로 오늘 이제 거래일에서 뭐 기관도 사고 있고 개인들은 팔고 있는데 외인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이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도 사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2025년에 들어서면서 선현물 시장에 모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실 3월까지의 증시를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25년 1분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외국인이 이제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 따라서 원화 가치가 상승되면서 환율이 더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이렇게 환율이 안정되고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원화 강세가 펼쳐지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돈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수는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지수가 오늘만 하더라도 뭐 장중에 2% 가까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으로 보더라도 한 1.78% 정도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감안해 보면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00선을 그래도 방어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건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바라봤냐면요. 일단 최근에 이 지수 자체가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중국에 조금 더 연동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완화 정책을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요, 실제로 유가도 최근에 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기 활성화가 속도가 빨라질 것 같고 그로 인한 이제 원유 수요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에 최근 유가가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중화권 증시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지수도 좀 반응을 해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석의 시선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금 가격은 다시 한번 또 소폭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박스권을 이탈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요. 이 구리 가격은 여전히 이제 신저가를 향해 가고 있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중국이 그렇게 되겠다라고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승이 과연 근본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게 쭉 이어지는 추세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여기에는 살짝 물음표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경기고 사실 중국 경기가 얼마나 살아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정권이 이제 취임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과연 중국이 이게 살린다고 살려질까?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단기적인 타격은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우가 꺾이고 있고 나스닥이 꺾이고 있고 S&P도 꺾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꺾이기 시작했을 때 이제 미증시 꺾일 수도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반등 주고 다시 꺾였습니다. 이건 고점을 꺾어 내려가고 저점을 꺾어 내려가는 추세, 다시 말해서 추세가 명백히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더 깨지면 이제 추세가 완연히 하락 추세로 가는 거거든요. 다우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과 S&P가 깨지냐를 놓고 보는 건데 나스닥과 S&P도 이제 추세가 깨져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완전히 깨졌다라고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지금 추이 자체가 고점 뚫고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미증시가 꺾이면서 거기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그게 이제 주변국들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게 이제 약달러 기조를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 미증시는 지금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달러 인덱스는 상당히 올라갔단 말이죠. 저는 이거에 미증시가 꺾일 거라고 지금 세계 증시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랐고 뭐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좀 달라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 시나리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트럼프 정권 취임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한번 고꾸라질 것 같아요. 그 고꾸라질 때 트럼프가 금리 인하를 매우 공격적으로 단행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 정책을 쏟아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재건 사업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과거 뉴딜 정책 했던 것처럼 경기 살리기가 이제 모터가 쌍으로 돌아가는 거죠. 중앙은행과 정부가 경기 살리기에 모터를 쌍으로 돌리는 겁니다. 중앙은행에서 연준이죠. 금리 내리고 유동성 확보하고 정부에서는 세금 들 걷고 그 다음에 인프라 정책하면서 돈 쓰고 나라 곳간 풀어가지고 정부 사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를 이제 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리거가 될 만한 거는 결국 이제 미국 불경기인데 미국이 지금 이제 연초가 되면서부터는 아마 미국이 소비로 돌아가는 나라인데 연말 특수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이런 게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소비가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 뭐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는 않다. 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앞으로는 좀 버틸만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관점이에요. 지금 최근에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체는 그다지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는 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꺾였고, 그리고 이제 저점을 깨려고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추이를 봤을 때는 흐름 자체가 이게 떨어지고 있는 관점이라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뭐 고용 상황이 좋은 거 아닌가. 연초가 되면서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2월달 그리고 이제 3월달 지표 나오는 거를 좀 봐가면서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 나오는 거. 미국이 이제 꺾인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지만 한 차례 정도 조정 국면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갔고 거품 단계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작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주변국들로 좀 퍼져나갔어야 돼요.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근데 지금 계속 말로는 기준금리 인하를 좀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주변 국들이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죠. 강달러 기조가 더 되고. 그래서 이제 미증시가 좀 꺾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금이나 달러를 더 사들이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안 좋은데 달러 인덱스랑 금 가격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한번 충격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시장이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충격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막 대세 상승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이나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이런 것도 꿈틀꿈틀 대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50% 정도 물량으로만 투자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사실 이제 50% 정도는 현금을 놔도 있어야 돼요. 이 50%의 현금을 언제 써야 되냐면 와장창 그냥 싹 다 작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시장이. 그냥 그때 이제 써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사그라들었을 때.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지금 시장이. 뭐 로봇도 튀고 얼마 전에 조선도 계속 튀고 있었고, 조선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이야 조선이 전성기지만 아마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도 제약바이오가 주인공이었다. 근데 조선으로 옮겨갔고 슬슬 신규 진입은 애매하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떨어지죠, 조선. 이게 뭐 끝났다, 조선이 이제부터 안 간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신규로 들어가기 애매하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던 분들은 익절을 조금씩 해나갈 만한 시점인 거고, 그리고 로봇을 말씀드렸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2연타로 뭐 상한가 치고 오늘도 급등 나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봇은 좀 진정되기도 할 거예요. 뭐 계속 가진 않을 거니까 그때를 좀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를 핵심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씩 담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SK바이오팜이나 삼성바이오직스도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이런 종목들 지금 상당히 흐름이 좋죠.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수급 상위에 위치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제약바이오가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를 보여줬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 사실 게임은 W게임즈나 크래프톤 같은 종목들 이 두 개 정도는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거 말고는 크게 뭐 볼만한 게 없다고 생각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나 이쪽을 계속해서 좀 봐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목 많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SY스틸텍, 전쟁건설로봇, 뭐 HD 현대건설기계, 지금은 요 정도만 먼저 보는 게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시점 안에서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이제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여전히 이제 AI 하드웨어 대장과 소프트웨어 대장으로 한국에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상 SK하이닉스랑 네이버랑 그 다음에 방산 대장이라고 평가받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정도 말고는 뭐 매수세가 딱히 특징적인 게 없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특징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사실상 로봇이나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대장주 한 개씩, 나머지는 안 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로봇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말고는 시장에서 딱히 주목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IG 넥스원, 이건 뭐 부대장주죠. 얘도 잘 가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짝짝꿍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일렉, LS일렉 이런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이거 이제 인프라 정책 시행되면 얘네 또 한 번 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도 계속 수급 상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외하고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나 애초에 종목 자체가 몇 개 안 돼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로봇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섹터고 2차 전지를 넘어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떨어질 거, 급락할 거 생각하면서 조금씩 담아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고 슬슬 담아 나가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 현금 확보가 각별히 주의를 하시면서 꽉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 지금 막 조선 수익 나고 로봇 수익 나고 이러니까 좀 늘려볼까? 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현금 확보가 계속 되어 있으셔야 한다. 이게 지진이 한번 끝나고 나서 평화로운 무드로 가다가 여진이 더 크게 오잖아요. 그 여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미증시가 꺾이고 있는 시점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금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한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 이거는 마냥 우리가 이제 좋아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안 좋을 건 없죠. 긍정적인 부분인데 좀 불안감을 안에 이제 내포하고 가야 되는 증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와야 될 게 안 왔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뭐 하락하기를 빌고 있냐, 뭐 그렇게 세상 잘못되길 원하는 거냐? 아니에요. 저도 그냥 이대로 지수 그냥 대세 상승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세상이. 준비는 해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뭐 로봇 중에서는 하이젠 RNM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봇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인프라 여기서는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투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고 타점을 굉장히 좀 잘 잡아야 한다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계속해서 이 영상 말고도 실시간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하단에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시황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매매를 어떻게 이어가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브리핑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오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100% 무료고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클릭해서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편하게 오셔서 정보랑 핵심 알짜 뉴스 기사들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계속해서 좀 도움받아 가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여러분들 구독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벌써 구독자가 34,2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한 줄씩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나마 내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